중국과 아랍 간에 이제는 운명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계획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기로 했고 사우디가 브릭스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브릭스는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전 세종대 교수셨죠. 그리고 유대인 경제사의 저자이신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이제 일본 경제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달러 패권과 관련해서 지난번 시간에서도 사실 언급하셨지만 시진핑과 빈살만의 만남 이것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부여하셨었거든요. 그 이후로 또 사건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상황 한번 좀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시죠. 제가 지난번에는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하면은 아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번에 시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중국 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오펙의 맹주답게 30여 아랍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주석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하면서 논의됐던 주요한 사안들. 그 다음에 이번에 특이한 게 작년 10월 달에 중국 외무성이 브릭스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 4개국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사우디가 하나 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사우디가 왜 미국과 멀어졌는지 역사적인 연원들을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시 주석이 제의한 위안화의 원유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사우디가 중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시 주석이 사우디 방문 이전에 이미 미국 언론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들이 나오면서 페트로달러가 도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 예정 소식이 이미 언론에 알려졌어요.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에 시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하면 페트로달러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작년 3월 달에도 사우디 석유 수출액의 4분의 1을 중국에 판매하는데 사우디가 달러 대신 위안화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실제 중국과 사우디는 2016년부터 이 문제를 나름 깊숙하게 서로 논의들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 7년째 이 문제를 양국이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작년 12월 7일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그 환대하는 수준이 우선 의전에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하고는 그 영접 수준이 가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만큼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그 시 주석 태운 전용기가 사우디 영공에 들어서자 사우디 공군 전투기 4대가 나가서 영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용기를 호위하고 들어왔고 리야드 영공에 들어와서는 이번에는 왕립 고개 비행단 소속 제트기 6대가 하늘로 올라가서 중국 국기 색깔인 빨간색과 노란색을 뿜으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하늘에서부터 환영을 해왔고 착륙하고 난 다음에도 왕실 근위대 기병들이 중국과 사우디 깃발들을 달고 이 시 주석을 호위해서 왕궁까지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전은 사실은 시작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환대 수준이 가히 놀랄 만한 것이었는데 사우디가 오펙의 맹주답게 그 시진핑 수석을 위해서 30여 아랍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다음 날인 12월 8일에는 중국 사우디 양자회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34개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튿날
9일에는 걸프만 6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제1차 중국 걸프협력 정상 간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중국과 걸프만 6개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이라는 게 사실 동맹으로 가기 직전에 최고 단계의 어떤 관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액션 플랜, 즉 실천 계획을 그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중국과 걸프만 국가 간에 2023년서부터 2027년까지 5개년 행동계획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교적인 이런 수사만 오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그들이 뭐를 목표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 것인지를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고 이 정상회의에는 참가국들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해서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리트 정상들, 곧 걸프만 주변에서 석유를 생산해서 가장 많이 중국에 석유 수출을 하는 국가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오후에는 21개 아랍연합 국가 정상들과 제1차 중국 아랍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걸프만 정상들과도 그렇지만 이게 제1차라고 못을 박은 게 앞으로 이러한 정상회의를 계속하겠다는 이제 이게 시발점이라는 걸 이제 강조한 거죠. 그래서 제1차 중국 아랍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서도 향후 5년간 중국이 제시한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등 8개 분야에서 8대 공동행동을 기초로 중국 아랍 운명 공동체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어가 참 묘한데 중국과 아랍 간에 이제는 운명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맹 관계까지는 안 됐지만은 이제는 그 운명 공동체라는 거를 부각시켜서 중국이 아랍 세계에 아주 깊숙이 이제 발을 들이기로 했다는 거를 이제 묵시적으로 표명한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회의에 참석한 나라들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쿠웨이트, 지부티, 팔레스타인, 카타르, 코모로, 모리타니아, 이라크, 모로코, 알제리, 레바논 정상 등과 더불어 이 21개 아랍연맹의 사무총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런 걸로 미루어 이번 시 주석의 방문에 아랍의 맹주 사우디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이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항들이 논의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중국과 사우디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해서 양국 간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정상회담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열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계획하고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의 비전 2030을 서로 융합시켜서 발전시키자고 하는 일치계획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의 1대1로 계획하고 사우디의 비전 2030은 하나의 목표를 같이 가져가는 일치된 계획이라는 협정에 서명을 한 거죠. 아시겠지만 1대1로는 현대판 육해상 실크로드를 만드는 프로젝트고 비전 2030은 사우디가 석유 시대 이후를 대비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석유라는 단일 품목에 이제 목을 메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석유가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 사우디의 산업 자체를 문화, 기술, 제조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이 대규모 국책 사업인 비전 2030을 중국의 1대1로 하고 합쳐서 양국이 공동으로 펼쳐나가기로 한 거죠. 그 비전 2030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속에는 녹색 에너지와 녹색 수소,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길이 170km에 달하는 녹색 미래도시 네옴시티 건설, 전기차 공장, 주택 30만 채 건설, 알루미늄 플랜트 건설 등이 이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기로 했고 여기에 미국이 금지하는 화웨이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화웨이가 사우디의 이제 스마트 도시 모바일 통신 분야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데이터 센터 등 첨단 기술 산업 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웨이는 이미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서 5G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음에 경제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도 중국이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군용 드론을 지원하기로 했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부터 사우디의 우라늄 채굴과 정제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미 미국 언론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즉, 얘기는 핵 기술도 중국이 이제 사우디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의 판매뿐만 아니라 그 제조의 기술 이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걸프만 6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이 어떤 제의를 했냐면 앞으로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중국이 이 지역에서 수입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걸프만 6개국이 중국에 원유를 수출할 적에는 가능하면 상하이의 위안화 결제 원유 선물 플랫폼을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상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는 앞으로 위안화로 거래하자고 이제 촉구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이 걸프만 6개국과 향후 투자 및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요소는 이 6개국과 통화 수합에 협력하고 특히 디지털 통화 협력을 심화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즉 여기서 통화 수합이라는 건 앞으로 원할 경우 중국의 위안화하고 이 해당국의 통화들하고 통화 수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중국에 이제 위안화를 갖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외환 위기 시에 큰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통화 협력을 심화하자고 한 거는 지금 중국이 개발한 인민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1대1로뿐만 아니라 이런 그 아랍 지역에도 같이 공동으로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협력 관계를 갖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이 미국의 달러에 대한 어떠한 위안화의 어떤 도전으로 비춰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첫째, 앞으로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를 위안화로 거래하자고 한 대목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와 통화 수합을 맺자라고 먼저 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관계를 심화하자라고 중국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안만 했지 그 빈살만이 사우디나 빈살만이 그걸 오케이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상태는 오케이 한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단계에서는 중국이 얘기한 부분은 특히 석유와 가스 탐사 부분, 시추, 생산, 개발, 저장, 운송, 정제 이 부분에 중국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거에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이 앞장서서 했던 부분인데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중국이 대신 해주겠다라고 이제 제의한 형편이고, 그 다음에 지난 20년간 사실 중국과 이 걸프만 6개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논의돼 왔었는데 이거를 앞으로 가능한 빨리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이번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특히 저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중국이 이들 지역에 핵 기술을 지원하고 제공할 의사를 표명했는데, 먼저 원자력 안전기술요원 300명의 인력을 중국이 교육시켜주겠다. 그리고 중국과 GCC 간의 공동 핵안보 시범센터를 건설하겠다. 이건 사실상 원전을 건설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단 그 목적은 평화적인 핵 이용과 핵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 모든 걸 시작할 때는 다 평화적으로 핵 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핵무기에 대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그렇죠. 원전에 대한 예. 기술 이걸 이전해 주겠다. 그러나 거기는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UAE에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카라 원전이라고. 이것도 핵무기용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겠다는 합의 아래 건설된 건데 이게 우리 한국 기술진들이 들어가서 건설해 준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중국이 건설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사우디가 브릭스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거 강조하셨었는데. 그리고 이 사실을 중국 외무성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냉전 시대를 맞아서 완전히 미국과 서구,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브릭스라는 이제 양대 진영으로 갈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의 덩치를 지금 키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개최된 그 브릭스 정상회의에 기존 5개국 위에 한 20개 나라 정도를 초청했는데 거기에 응한 나라가 13개국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13개 나라는 일단 반미 감정을 갖고 있고 반서구적이라는 이제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어딘가 보면 알제리,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말레이시아, 태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 두 나라는 이미 브릭스 가입 신청을 완료했어요. 그 두 나라가 이란과 아르헨티나고. 그리고 이들이 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 동맹권을 확대하자. 이 얘기는 이제 미국과 서구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동맹체를 키우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브릭스 국가 간의 통화 금융 시스템을 통합하자는 게 주요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브릭스는 달러 쓰지 말고 우리들 통화 만들어서 쓰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선은 브릭스 통화를 개발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떤 그 과정에는 중국의 위안화 결제망, 즉 CIPS라는 위안화 결제망이 있는데 이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앞으로 브릭스는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은 2014년부터 우리 달러로 무역 거래하지 말고 이제 우리들의 돈인 루블하고 위안화로 무역 결제를 하자라고 해서 당시 90% 정도에 해당했던 달러의 무역 거래를 지금은 40% 정도로 줄여놓은 상태고 앞으로 양국 간의 거래는 이제는 거의 달러를 쓰지 않게 되고 주로 위안화로 거래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중국 외무성이 10월 20일 날 네 나라가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네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이집트 네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가 다 덩치가 큰 나라들이에요. 인도네시아, 터키, 요새는 국명을 튀르키예라고 바꿨는데 튀르키예 그리고 이집트가 브릭스 가입 희망 의사를 밝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뜻밖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브릭스 정상회의 시 참가한 13개 국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중국의 이 뜻을 전한 것 같아. 우리들이 브릭스에 참여 의사가 좀 있다. 그리고 만약 이 중국 외무성 발표대로 오펙의 맹주인 사우디가 브릭스에 참여할 경우, 즉 그 얘기는 지금 신냉전 시대에서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나 서구하고 등지고 중국과 러시아 측에 붙겠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달러의
그 기축통화 위장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우디가 미국의 사실은 눈치를 보고 나름대로 이제 조심조심 해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브릭스 참여 의사를 밝힌 점에 있어서는 이제는 뭔가 마음의 정리를 했는지 이게 홍보가 예사롭지가 않아요.